번째 발표는 고봉 기대승 종가 분재기의 내용과 역사문화적 가치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문숙자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문숙자 선생님께서는 조선시대 분재기에 대한 전문 연구자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조선전기의 재산상속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국가유산청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문숙자 선생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받은 문숙자라고 합니다. 예,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봉 기대승 종가뿐만 아니라 행주 기씨 가문 자체가 워낙 명망이 있는 가문이기도 하고, 일단 저 같은 고문서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는 자료 자체도 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중앙에서도 명성이 높은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볼 수 있어서 이 연구자로서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덕분에 저도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발표문이 있는데요. 발표문이 좀 지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가문 자체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가계를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다뤄야 될 자료가 이 댁의 분재기 석점, 광주광역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분재기들이기 때문에 이 가계 중에서 그 분재기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들로 내려가는 그 계보만 간략하게 그려봤습니다. 족보상에 1세로 표기되어 있는 분이 기자, 순자, 우자 되시는 분이고요. 쭉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 중자, 평자, 뭐 중시조라고 해도 될까요? 조선조가 아마 중자, 평자 요 어른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오늘 다룰 분재기는 이 고봉 선생님의 부친 되시는 기자, 진자 이 분의 재산을 이 고봉 형제, 삼형제와 또 이 다른 한 형제까지 사형제가 재산을 나눠 갖는, 재산을 분할하는 재산 상속 문서이기 때문에 이 아버님 때하고 고봉 선생 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 분재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분재기가 두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점의 분재기는 고봉 선생의 아드님이신 기자, 효자, 증자 되시는 분이 자신의 사위인 조모에게 재산을, 이거는 상속문서라고는 할 수 없고 증여하는 문서, 조선시대의 증여와 상속을 명확히 구분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즘의 시각으로 표현한다면 그 기자, 효자, 증자 되시는 분이 직접 재산을 줬다는 의미로 이건 증여 문서가 되겠습니다. 요 세 문서를 오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예, 분재기의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는 뭐 연구자마다 다 방식이 달라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분재기 첫 행에 그 원래 분재기를 작성한 그 조선조의 그 선조들이 분재기 첫 행에 써놓은 것을 중심으로 분재기를 명명을 한다면 첫 번째 분재기는 가정 38년 화해문기라고 그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분재기는 만력 14년 화해문기, 세 번째 분재기는 만력 35년 별금문기입니다. 화해문기라는 것은 재산상속문서의 그 종류의 하나로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상속문서입니다. 부모가 양친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3년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모여서 서로 합의를 해서 재산을 나눠 가지면서 작성하는 분재기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뭐 생전에 재산을 분할하기도 하고 사후에 이렇게 분할하기도 하는데 조선시대 재산 상속 문서의 아마 핵심적인 문서가 화해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고봉 선생님 그 삼형제와 그 첩자라고 문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소가라는 그 분이 재산을 그 상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재기의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재산의 제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고봉 선생님 형제들이 재산을 나눠 가졌지만 그 아버님 때에 재산이 전체 어느 정도 소유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재산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었다라는 재산의 규모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사형제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서는 만력 14년 화해문기. 이것도 화해문기인데요. 이것은 작성 주체가 똑같습니다. 고봉 선생님 삼형제가 재산을 또 나눠 가졌는데요. 1559년에 재산을 상속했는데 27년 후에 다시 재산을 상속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류분 상속 문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가족법에서 말하는 유류분하고는 다릅니다. 이 유류분은 그냥 문서상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정식 재산 상속에서 빠뜨려서 다 하지 못했던 것. 노비가 많은데요. 노비가 도망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재산 상속할 때 먼 지방에 사는 노비는 자식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주인이 다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 대상에 넣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때 빠뜨렸던 재산을 다시 수습해서 그 수습한 재산만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유류분 재산 상속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문서이기 때문에 원래 재산 상속 문서보다는 재산이 적게 기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는 그 아들 삼형제만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첩자, 소자, 가자라고 써 있는 이 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1607년에 재산 상속 문서, 이것은 상속이 아니고 별금 문기인데요. 이거는 뭐 특별한 별자를 쓴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특정 자식에게 아니면 특정 사위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는데요. 재산의 극히 일부를 증여하는 행위가 별급이고 그때 작성되는 문서가 별금 문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과거급제, 뭐 속과 입격을 포함한 과거 합격, 그 다음에 등남, 그 다음에 손이 귀한 집에 며느리가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다음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너무 참하고 마음에 들어서 뭐 이런 특별한 사유를 달아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별금 문기라고 합니다. 이 집안에 남아있는 별금 문기는 그 기자, 효자, 증자 되시는 분이 사위인 조찬한에게 그 과거 급제를 축하하는 의미로 재산을 증여한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금 문기라고 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받았다는 의미에서 별등 문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재기 속점은 이 집안에 남아있는 선세 문서 유적이라는 첩 형태로 되어 있는, 장첩되어 있는 그런 것에 지금 다 세 개가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선세 문서 유적을 포함된 이 분재기 아니면 선세문서 유적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자료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소개가 되었는가를 제가 보려고 이 책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행주기 씨 고문서가 굉장히 유명한데 내가 지금까지 봤던 것은 알고 보니 장성 종가 문서였고, 제가 그 90년대 말에 전남대 고문서 시리즈로 나온 행주기 씨 그 고문서를 많이 봤는데요. 그거는 장성 종가 문서였고, 이 덱 문서는 사실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막 검색을 많이 하니까 고문서 집선이라는 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종가 고문헌집이 1부터 5까지 구격까지 다 된 상태로 간행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찾았는데 대학 도서관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알려지지 않은 게 저는 굉장히 애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잘 알려졌으면 좋겠는데요. 주로 서울대학 도서관에도 없고요. 서울대 규장각에만 있었습니다. 고문서 집선. 근데 규장각은 열람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제가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매번 놓치다가 결국은 저는 국사편찬위원회 가서 이 책 빌려봤는데요. 여기에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분재기는 실려있지 않고 여기 해제의 내용에 보면 고봉선생 종가 소장 문적 중에 초서 관찰, 업문 서간, 문집 등을 제외한 유문을 모아 간행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고 여기에 92점의 고문서가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지, 전령, 그다음에 뭐 만사, 제문 이런 종류들 보통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가문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유형의 문서들이 이 책으로 간행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선세문서 유적은 여기 없기에 또 찾아봤더니 종가 고문원집으로 뭐 원문도 실려 있고 그다음에 번역도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가 고문원집 1에 선세문서 유적이 들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종일 선생님께서 이걸 원문과 간략한 해제를 소개하신 글이 있어서 이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예, 선세문서 유적 속에 분재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선세문서 유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언제 이렇게 장첩이 되었고 어떤 과정으로 이 장첩에 들어갈 문서가 선정이 되었고 이런 과정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제가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장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면 표지가 되고 이거에 뒷면 표지가 되겠는데요. 제가 원문서는 보지 않고 화면으로 보내준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게 언제쯤 장첩이 된 것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문중 어른들이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나중에 좀 찾아뵙고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별지의 선세문서 유적이라는 제목을 붙여 두었고요. 오른쪽에 부, 외손, 서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선세문서 유적 안에 문서가 9점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분재기가 1, 2 그리고 9번에 이렇게 석점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 이 관찰 넉 점 그리고 한글 관찰 2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검토한 분재기 석점에 현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용어는 잘 쓰지 않는데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대로 주로 이제 일본에서 문서학하는 분들이 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현상이 원래 문서가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배접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첩에다 붙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다음에 종가에 보존됐다가 한국학 호남진흥원으로 기탁이 되기도 하고 운반 과정이 있을 거고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것을 현상 기록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현상 각각의 그 단계마다 표면적으로 관찰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현상이 되겠죠.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첩을 펼쳐서 그 안에 문서를 이렇게 그 크기에 맞게 오려서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맨 첫 행 앞부분, 그다음에 장마다 이렇게 위에 주기라고 해야 될까요? 써놓은 것이 있는데 이건 후대에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그 장남이 상속받는 전답을 쭉 나열한 다음에 위에 합하니까 전답이 메뚜락이더라. 뭐 이런 식의 주기 사항을 써 놓았습니다. 첫 번째 분재기가 여기 이렇게 첫 행에 가정 38년이라는 연도가 나오고 화해문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장에까지 이 분재기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이 분재기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분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문서의 그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서가 원본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원본이면 여기서 문서 하나가 끝나야 되는데 쭉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분재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분재기가 끝이 나고 여기서 끝이 나고 다음 홍승지 관찰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분재기가 끝이 나고요. 분재기의 내용은 여기서 끝이 나는데 여기에 뭔가 저희는 그냥 아주 그냥 편리하게 추기라고 하는데 추가로 뭔가 기재할 사항 이런 내용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분재기는 쭉 그 사이에 관찰이 끼어 있고 마지막
두 장이 분재기에 해당되는데요. 요게 별금 문기입니다. 만력 35년 뭐 몇 월 며칠 사위 여서 조 아무개에게 별급하는 문기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문서가 뒤에 보면 여기 조찬한처 별금 명문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원래 종횡으로 나눴을 때 종이 긴 세로가 긴 문서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여기 가운데로 잘라버렸습니다. 잘라서 다음 장에 이 문서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문서학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원문서입니다. 여기 인장이 붉은색 인장이 그대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문서라는 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분재기의 관련자들이 이름을 쓰고 여기에 서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창명서합이라고 하는 이중수결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서명이 다 있는 원본 문서입니다. 지금 쭉 이 분재기의 모양을 쭉 보셨는데요. 여기서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본 문서가 아니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명 부분에서 첫 번째 분재기가 끝났는데 다음 분재기가 바로 이어지고 있고, 분재기라면 특히 화해문기라면 이 화해에 참여한 형제들이 다 서명을 해야 됩니다. 사인을 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재산 상속에 합의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놓습니다. 예를 들면 막내 아들 누구누구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참석은 하였지만 수결은 하지 않음. 뭐 이런 식의 기록이 다 되어 있기에 마련인데,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상속 때문에 분쟁이 야기되었을 때 이런 모든 서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근거 자료가 돼서 법정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원본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명이 없고 그냥 이름만 쓰여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차자의 이름만, 성씨만 쓰여 있고 나머지는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은 성씨만 쓰여져 있는데, 아마 추측컨대 이거는 두 번째 아들 집에 보관하기로 하고 옮겨 적은 분재기일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기자, 대자, 승자 그 댁에 보관하기로 작성된 분재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재기 얘도 마찬가지로 서명이 없습니다. 이것도 전사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추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분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이라는 걸 확실하게 입증하는 관련자들의 서명이 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전사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사본 요게 맞다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맞다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의미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옮겨 적은 문서라는 의미인데요. 아까 추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추기 부분을 번역을 해보면 어떤 의미이냐면, 부친과 그 형제들이 이미 일찍이 화해를 하고 가정 기민년 1559년인데요. 문서를 작성한 후에 빠졌던 노비들, 아까 유루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만력 병술년에 문서로 작성하고 3건을 써서 3댁에 각각 한 건씩 보관하였다. 재산 상속 문서는 그렇습니다. 상속인들이 하나씩 다 받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재산을 받았다는 입증을 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너무 많아서 분재기 5남매 걸 다 한 사람이 쓰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큰 집에 가는 것은 누가 썼고, 둘째 집에 가는 것은 둘째 사위가 썼고, 셋째 집에 가는 건 누가 썼고, 그런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3댁에 각각 한 건씩 보관했는데 정유년에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아마 이 문서를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잃어버렸는지 불에 탔는지 문서를 서실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댁 문기 한 장만 온전하게 남아 있어서 잃어버린 둘째 댁, 셋째 댁
닦은 큰땡 문기를 갖다 놓고 그대로 다시 베껴 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장을 옮겨 적어서 둘째, 셋째 집에 각 한 건을 비치해서 훗날 이건 증거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자손들은 이를 증거로 삼아 뒤에 딴소리 하지 말 것이라고 이 추기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봉 선생님 형제의 부친과 그 형제들이 화해를 했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 이 추기가 쓰여진 것은 고봉 선생님 그 대가 아니라 그 자식 때에 쓰여졌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 때에 전사대 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것이 분재기가 첫 번째 분재기가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분재기가 바로 이어서 써진 이유이고 참석자의 서명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별금문기인데요. 이건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별금문기가 세로로 길게 쭉 작성이 되면서 이렇게 본문이 쓰이다가 서명 있는 부분은 중간쯤부터 이름을 이렇게 밑으로 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중간쯤에서 딱 잘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문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제가 위에 번호를 붙여놨는데요. 요 1행을 읽고 2행, 3, 4 요 순서대로 읽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나와 있는 것들에 보면 종가 고문헌집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다른 소개 글에 이게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것만 쭉 탈초가 되어 있어서 약간 번역이 약간 어중간하게 의역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문서라는 점. 근데 하나의 문서이라고 봤을 때 좀 이상한 점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요 뭐뭐 할 것 하는 그 분재기 본문의 마지막 글자가 왜 맨 앞으로 왔는가의 문제인데요. 이건 아마 원본을 보고 이 뭐 배접할 때 서로 이동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상을 봤고요. 왜냐하면 문화재로 지정을 하거나 이럴 때는 사료적 가치, 저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사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약간 현상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내용적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식들이 모여서 부모의 재산을 나눠 가졌다. 그 다음에 첩자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내용을 봤을 때 삼형제는 균분 상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누고 있는 재산이 거의 분량이 비슷합니다. 첩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거는 뭐 경국대전 상에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전의 규정에 맞게 된 것입니다. 상속 재산은 노비와 전답인데요. 노비를 신노비, 친득, 집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전답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사조 재산이 장남 몫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16세기 분재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루분 화해문기는 그러나 첩자가 제외되어 있고요. 보통 유루분 화해문기에도 전답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집안 유루분 화해문기에는 노비만 있습니다. 아마 뒤늦게 그 수습한 노비들을 추가로 상속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원화해문계에는 없는 노비의 거주지 기재가 유루분 화해문계에만 있는데 대부분 노비들의 거주지가 충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가 또는 외가 쪽에서 온 노비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어느 대에 충주 소재 노비가 이 집안으로 상속이 되어서 이 집안의 이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내용적으로 검토할 만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별금문기는 그 부친에서 그 사위로 노비와 전답이 증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별금문기 치고는 그 증여된 재산의 양은 상당히 많다. 그 증여된 전답이 73두락인데 대부분이 그 모변전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머니 쪽으로 전례된 재산. 그래서 그 고봉스님의 처 한풍이 씨 집안에서부터 그 이 집안으로 쭉 이 전답 해당되는 전답이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전답의 소재지가 나주 거평리로 나오는데요. 이 거평리 소재 전답이 그 고봉 선생님 처 한풍 이 씨로부터 그 아들, 그 다음에 다시 그 사위로
연결되는 재산의 이동 현황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 별급을 받은 조찬한을 찾아보면 이 전해에 1606년에 증광시 문과급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급제를 계기로 그 집에서 축하연을 마련하면서 이 별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적인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아까 현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장첩 형태로 전전한 분재기가 많지 않은데, 장첩 형태로 분재기는 보통 낱장 문서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전사본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본이 아니라. 그러나 이거는 한계이지만 다른 면에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면, 현상이 변경된 원인과 경위가 기록으로 존재합니다. 뒤에 추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분재기를 다시 옮겨 적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기록 보존학, 현대 기록물 관리 아니고 그 역사적인 기록물, 조선시대 기록물 같은 것을 특별하게 다루는 히스토리컬 아카이브스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사료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관점에서 이 현상 변경의 원인과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적인 그 역사적 관점에서 내용적인 사료적 가치는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고 충분히 드러나는 문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문숙자 선생님께서 고봉종가에 전래한 분재기 그 3건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고문서학적인 측면에서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현상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특징들에 대해서 잘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